저는 올가을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올해로 28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한 적 없지만 올가을에 결혼할 거란 생각으로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작년 가을에 프로포즈를 받고 반지까지 미리 받아버렸어요. 일단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받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하러 다녀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혼이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마음만은 확실하지만 그게 아직 평생을 약속할 정도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고 제가 지금 결혼하기엔 나이가 아깝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 20대 초반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 즐기지 못한 것이 많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금 엄하신 편이고 평소 생활하는 모습도 알뜰하고 검소하신 편이라서 허튼 곳에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 대부분을 부모님이 관리하셨고 부모님 허락 없이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비싼 물건을 함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돈 모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주말마다 클럽 다니고 술 마시러 놀러 다니는데 저는 용돈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죠. 그때는 그게 정말 답답하고 한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 재작년에 제 월급을 모은 돈에 부모님께서 모자란 돈을 보태주셔서 경기도 안에 있는 38평짜리 아파트를 제 앞으로 매입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고 회사도 부모님 집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혼자 그 집에서 자취할 필요는 없었지만 일단 내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집은 살 때부터 전세를 끼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전세를 주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 집 전세가 올해 8월까지라서 저희가 가을에 결혼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전세를 주고 저희가 다른 곳에 새로 전셋집을 얻어서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만약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면 제 출근 시간도 조금 늘어나고 남자친구 회사에서도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겠죠. 대신에 그냥 전세를 계속 유지하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한다면 서로 직장도 가깝고 비교적 더 신축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벌써 신혼집 문제로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서 결혼 준비를 할 때쯤 다시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마침 지난달 말에 세입자분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이번 계약까지만 살다가 이사 갈게요. 혹시 5월 이후로 저희가 빨리 나가길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려도 괜찮아요. 계약은 8월까지라서 그 기간까지는 굳이 내보낼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세입자분께서 먼저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니 저도 슬슬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여쭤봤더니 지금 팔아도 원래 샀던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고 저희가 결혼하고 들어가서 살기 힘들다면 차라리 팔아서 새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그냥 팔아버릴지 아니면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맞춰야 할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출퇴근 시간이 조금 멀어지더라도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지 저 혼자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죠. 애초에 그 집을 구입할 때 전세금 포함해서 3억 8천 정도에 매입을 했었는데 한참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7억도 넘고 8억 정도 갔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최고로 올라갔을 때보다는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급매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5억 중반 이상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원한다면 그냥 팔아버리고 직장에서 가까운 새 집을 얻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등기를 치고 제 명의로 갖게 된 첫 집이라서 나름 애착이 가더라고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결혼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살게 될 남자친구에게 고민 상담이랍시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 집을 팔아서 돈을 좀 보태고 새 집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전세 주고 우리도 전세 사는 게 나을까?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먹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면서 꽤 오랫동안 집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만약 전세를 새로 내놓게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시세를 더 비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돈은 제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을 생각이었고
집을 팔게 된다면 남자친구에게 혼수를 해오라 하고 신혼집은 제가 알아서 장만하고 제 명의로 집을 해둘 생각이었습니다.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계속되던 와중에 며칠 후에 남자친구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예비 신우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남자친구보다 2살 어리고 저보다는 3살 많습니다. 2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예비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 자기 오빠한테 들었다며 집을 전세를 놓을 건지 팔 건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소리에 제가 왜 그게 궁금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6월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만약 제가 집을 팔 생각이라면 제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도 5월 이후로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고 했으니 만약 제가 팔 생각이라면 예비 신우에게 팔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오빠한테 들었는데 아파트 팔 생각이라면서? 기왕 파는 거 우리한테 가격 좋게 해서 팔아. 나도 이제 애 데리고 이사 다니는 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좋게 보면 부침성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처음 봤는데도 엄청 친한 척을 하고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첫 인상이 좋진 않았었는데 그건 그거고 집값은 가격만 맞춰준다면 못 팔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제가 팔 생각도 어느 정도 있다고 했더니 얼마 받을 생각이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면 저희랑 같은 평수에 비슷한 층 아파트가 5억 8천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가격에도 팔 수 있겠지만 당장 급매로 내놓는다면 그 가격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만 내려놓으면 며칠 안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쪽에서 먼저 금액 제시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직 팔지 안 팔지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도 아니라서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진지하게 이야기가 오간다면 금매 가격 정도에서 팔아버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5억은 어때? 그런데 예비 신우이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하는 바람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5억이요? 얼마 전에도 저희랑 같은 평수 비슷한 매물이 5억 9천에 팔렸는데요. 지금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5억 8천짜리 올라와 있고요. 저도 언니가 사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깎아드릴 생각은 있었는데 5억은 좀 곤란하죠.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투를 보니 부동산에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그 집 시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 집을 달라고 하니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나면 괜히 조사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 곤란하다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계속 끈질기게 별일 없을 거라며 5억에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일단 바쁘다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누나한테 이야기했냐고 따졌더니 자기는 직접 이야기한 적 없고 그냥 본인 엄마한테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에게 고민 상담으로 했던 이야기가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시 예비 신우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정말 화가 났지만 아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라서 그 정도는 절대 못 깎아주니까 오빠도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이야기 잘 전하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만이었을 일이었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괜히 찜찜하기도 하고 솔직히 시간만 조금 더 들이면 제값 다 받을 수 있는 집인데 쓸데없이 나서서 1,000만 원, 2천만 원이나 깎아줄 이유도 없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괜히 저한테 집 샀다가 집값이라도 떨어지면 그 원망까지 들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터무니없는 가격도 그렇고 저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였는데 얼마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였고 요즘에 아파트 내놔봐야 잘 안 나간다면서 너가 생각한 그 가격에 팔기 힘들다며 저한테 부동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차피 팔기로 생각했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팔아버려. 너희도 새로 신혼집 구하려면 돈 필요하잖니. 원래 얼마에 샀다고 했더라? 3억 얼마 주고 샀다면서? 그럼 5억에 팔아도 한참 남는 장사한 거잖아. 물론 5억에 팔아도 제가 1억 넘게 남는 장사한 건 맞죠.
하지만 그만큼 다른 집들도 가격이 다 올랐는데 새로 신혼집 구하려면 그만큼 필요한 돈도 더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다. 저도 그 가격에 팔면 여러모로 곤란해진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도무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막무가내로 깎아달라고만 하는데 계속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비시모와 신우가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통화가 곤란하다 하고 전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슬슬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었고 남자친구에게 당신의 엄마와 누나를 좀 말려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 남자친구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 좀 깎아줄 수도 있지 않나? 아무튼 알겠어. 내가 전화 그만하라고 이야기할게. 시원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이야기한다고 하길래 더 이상 시달리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소에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친구였는데 그날따라 한정식집을 예약을 해놨길래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친구 옆에 자기 엄마와 누나가 미리 자리하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남자친구와 저녁 먹고 술 한잔하는 데이트를 생각하고 나갔는데 왜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들이 그 자리에 나왔는지, 왜 남자친구는 미리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는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피하고 아파트에 대한 대화를 계속 피하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제가 오늘 약속을 잘못 알았나 봐요. 저는 오빠랑 둘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정 관리 못하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그런 거 아니라면서 이상한 소리 안 할 테니까 일단 편하게 앉아서 밥 먹으라며 붙들더라고요.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붙들어 앉혀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제 기분은 이미 겸상하고 같이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니었죠. 남자친구가 했던 말도 있고 음식이 다 차려지고 식사가 시작할 때까지 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애써 다른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빨리 일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5분도 안 되어 바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 팔 거라면서? 요즘 부동산에 내놔봤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한테 넘기는 게 서로 좋지 않아?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그 정도 깎아주는 건 많이 깎는 것도 아니라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보고 욕심 적당히 부리고 계약하랍니다. 이게 제 욕심인가요? 원래 가격보다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받는 만큼만 받겠다는 건데. 그리고 진짜로 예비 신우가 제값 주고 살 생각이었으면 아마 금매 가격으로 팔았을 거예요. 억지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라면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심할지도 상상이 되더라고요.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이 한가득이었는데 도저히 이 분위기에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겠다 하고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 밥값은 제가 내고 갈게요. 하고 방을 나가려는데 제 등 뒤에서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한테 너무 섭섭하다면서 앞으로 가족이 되더라도 잘 지내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리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인당 4만 원 가까운 밥값이었는데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지만 제 밥값은 제가 계산하고 나왔어요. 당연히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 남자친구도 자기 식구들 앞에서 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버렸으니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겠죠. 이틀 정도 서로 연락도 한 번 없다가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찰나에 남자친구에게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고 만난 자리에서 서로 어색함이 있었고 한참 뜸을 들인 후에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누나가 너 조금 무서운 것 같대. 너무 계산적이고 앞으로 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더라. 안 그래도 그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기분 나쁜 상황이었는데 굳이 다시 만나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잊고 있던 짜증이 치솟았죠. 너무 어이없어서 남자친구에게 평소에 내가 그런 성격으로 보이냐고, 지금까지 우리 사귀면서 내가 무섭게 군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란 놈이 한다는 말이 솔직히 너가 기가 좀 세긴 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자긴 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도 모자란데 누나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자빠졌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나는 더 기가 세지고 성격은 더 더러워질 것 같아. 며느리를 봉으로 하는 오빠네 식구들이랑 중간에서 아무 말 못하는 오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성격이 더 드세질 것 같다고. 하고 진짜 헤어지자는 말을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저를 따라 나오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수습을 하려고 해봤지만 이미 때는 완전히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결정타를 날려준 덕분에 더 이상 머릿속에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를 졸졸 따라오면서 오해라며 말리는 남자친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는 물론 걔네 엄마와 누나까지 전화가 오고 카톡을 보내서 전부 오해라고, 자기들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걸 환영한다며 뒤늦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싸게 집을 안 팔아준다고 저보고 성격이 드세네 어쩌네 맘대로 떠들더니 이제 와서 진짜 헤어질 것 같으니까 아차 싶었나 봐요. 그 뒤로도 계속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하루에 수십 통씩 문자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이랑 다시 만나달라며 귀찮게 해서 그 집안 식구들 전화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져서 제 아파트는 다음 세입자 구해서 전세 주기로 결정했고 남자친구와도 번호 차단한 이후로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신혼집 장만해서 온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신혼의 집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고 욕심 부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죠. 헤어지고 나니 애초에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원래 남자친구 능력이나 집안 재산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며느리 재산에 관심이 없는지도 꼭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